요즘에 우리나라가 진짜 주변국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일본한테도 자꾸 퍼주는 것 같고, 거기다가 중국한테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서 거의 내수 시장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알리나 테무 같은 것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유통망을 상당 부분 장악해 들어간 상태죠. 근데 정작 우리나라 물건은 애국 소비 때문에 그야말로 거의 하나도 팔 수 없는 일종의 불매운동과 거의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에서는 아예 대놓고 우리나라 네이버가 키운 라인을 빼앗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계속해서 다른 나라한테 아낌없이 주는 그런 나무처럼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동화 속에 나오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나라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끝없이 손해를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알리테무 같은 경우에 진짜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해가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릅니다. 자, 테무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에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월간 결제액이 463억까지 들어왔죠. 그리고 알리 같은 경우는 벌써 3,700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차를 한번 보세요. 2016년만 해도 114만 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24만 대로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물론 뭐 시장에서 밀렸다면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중국에서는요, 아주 엄청난 애국 소비 열풍이 불면서 특히 우리나라 물건만 좀 안 사는 경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그리고 중국의 내수 시장을 노리는 건 분명히 탈중국 하는데 성공을 했지만, 아니 탈중국을 했으면 우리 시장도 뺏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통망이 지금 잘못하면 고스란히 중국한테 넘어갈 판이라서 정말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게 거의 안 팔리다 보니까 베이징 현대 같은 경우는 충칭 공장을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과연 베이징 현대 본사, 즉 베이징에 있는 현대는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지금 현재 불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게 이 시장 점유율 24만 대라는 게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 3천만 대 대비해서 고작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0.8%짜리 시장을 갖고 있다는 건 언제 시장에서 퇴출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요.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유통망이 왜 중국 손에 넘어간다,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2월 기준으로 활성 이용자 수 진짜 한 달 동안 몇 명이나 이용했냐, 이걸 보면 1위가 쿠팡으로 3,010만 명, 분명히 넘사벽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수준의 이용자 수를 갖고 있는 건 맞는데요. 2위가 알리입니다. 그리고 3위가 11번가 다시 테무가 여기서 등장하죠. 4위가 테무인데, 테무는 지난해 8월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유통시장, 이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벌써 4위를 차지했거든요. 알리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위로 800만 명이 넘었다는 거, 이대로 가면 유통시장 전체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테무의 성장세 진짜 보면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로 진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사를 보면 알리 테무가 별거 아닌 것처럼 기사를 쓴 분들도 있던데, 아니 1인당 결제액이 4,400원이니까 이거 우습게 봐도 된다, 이런 기사들이 진짜 막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알리나 테무에 대한 경각심을 오히려 누그러뜨리고 중국이 우리나라 시장을 먹는데 사실상 도와주는 기사나 다름없거든요. 이게 아무리 4,400원이라 하더라도 다 모으면 태산이 됩니다. 어느 정도냐? 국가별 해외 직구 현황을 보면 중국에 대한 직구가 지금 현재 1위를 차지했죠. 우리가 미국 직구 많이 한다, 일본 직구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 진짜 완전히 압도적으로 중국 직구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결제액이 4,400원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구액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좀 더 정확한 시각이죠. 만약에 여기서 소비액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게 더 위험한 거죠. 한 번이라도 알리테무를 사용한 사람들이 점점 4,400원 사용하다가 다음번에 44,000원 사용하는 날이 오지 않으란 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얻는 건 뭐냐? 괜히 중국을 우습게 보는, 중국이 우리 유통망을 지금 먹으려고 진짜 모든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걸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진짜 위험한 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알리나 테무가 우리 유통망을 장악한 건 너무나도 값이 싸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이 뭘 잘못한 게 있다면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따져보면 불공정한 경쟁이라서 아예 경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플랫폼 입점업체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관세를 다 내야 돼요. 근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소액의 경우에는 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되지 않죠. 뭐 심지어 부가세라든가 안전 인증을 받는데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 게임 자체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한국의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 이 업체들은 중국의 알리나 테무에 비해서 진짜 너무나도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들이 그동안 폭리를 취한 측면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알리나 테무가 이미 시장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장악하고 그야말로 공습을 시작했는데도 가격을 낮추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기울어진 운동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정한 경쟁 때문에 일어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문제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플랫폼 소상공인은 최소한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네이버에 입점한 사람만 쳐도 57만 사업자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직원들까지 다 포함하면 최소한 150만에서 200만 명까지도 여기서 생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알리나 테무가 엄청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우리 시장을 장악하는데 우리 정부가 진짜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우리나라 플랫폼 소상공인들이 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 진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장사하던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장사가 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다 옮겨왔습니다. 근데 그 온라인마저도 이제는 중국 업체들한테 저가 공세에 밀려서 진짜 시장을 다 빼앗기고 유통망을 중국 업체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더 이상 고용 창출이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GDP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야, 저 진작에 좀 싸게 팔지 그랬어.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이분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 경쟁 규칙 자체가 불리한 건 빨리 정부가 나서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너무 속도가 느려요. 도대체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르겠고 알리테무는 한 2, 3년 사이에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할 판인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대책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건 진짜 걱정인 거죠. 자, 알리가 3년 동안 1조 4천억 원이나 투자해서 대규모 국내 물류센터까지 건설해서 한국의 유통시장을 장악하는 게 목표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보세요. 신선식품까지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류창고, 물류라인 이런 것까지 다 먹게 되면 앞으로 모든 시장이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점업체조차도 알리나 테무한테 결국은 다 돈을 뜯기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 결국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중국에 예속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중국 쇼핑몰들은요, 의도된 적자로 시장을 진짜 빠른 속도로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점업체한테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신 최저가로 경쟁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경쟁은 정말 철저하게 우리나라 업체끼리 시키면서 온갖 광고 해주고 출혈을 감수하면서 일단 무조건 시장을 장악하는 게 중국 업체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유통망을 장악하면 과연 계속 가격이 쌀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리나 테무가 이 속도로 시장을 장악하면 저는 2, 3년 안에 우리나라 유통망을 완전히 다 먹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면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한테도 엄청나게 이윤을 떼가서 부가가치를 다 먹어버리면서 우리나라의 GDP를 진짜 붕괴시키는 엄청난 타격을 주는 일이 분명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나온 대책이라고는 국내 업체와 동일한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만 했지 정말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은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국내 업체하고 동일한 규제를 한다? 아니 이게 사실은 뭔가 규제를 제대로 해서 장사를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못하게 만들어야지 아니 그냥 뭐 지금처럼 그냥 두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미 유통망을 다 뺏기고 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는 게 유통망의 특징입니다. 유통망이라는 건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좋은 입점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사용자가 많으면 웬만해선 이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산업을 다른 나라한테 뺏긴다? 이건 나라의 진짜 어마어마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빼앗기는 겁니다. 왜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플랫폼인 라인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먹으면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가 멀쩡하게 키운 업체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중국이 지금 침공해 들어오는 거 이걸 막을 생각조차 안 한다. 아직 기회가 있는데 아무런 대책을 안 해놓는다. 제 생각에는 나중에 진짜 후대에 너무나도 미안한 일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정말로 얄미운 게요. 자국에서는 구어차오라고 자기들끼리 부르죠. 애국 소비라고 부르는데 이 열풍으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정말 폭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2014년만 해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중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18%. 이것도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전에는 30%까지도 먹은 적이 있었죠. 근데 14년에 줄어들었다는 게 18%였는데 24년 1분기에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 아예 삼성전자가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아예 1%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계에서 빼버린 거죠. 자,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줄었다고 기사가 대서특필됐는데 애플은 여전히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7%인데 이게 줄어든 게 15.7입니다. 2014년만 해도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고작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하고 비교하면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진짜 완전히 소멸해 버렸는데 애플은 그래도 여전히 14년보단 늘어난 거거든요. 진짜 한창 때보단 떨어졌다는 거지.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아직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애국 소비로 진짜 두드려 맞은 건 우리 한국만 두드려 맞은 거지 미국까지 아니라는 겁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도 특별히 특혜를 주고 있죠. 아니 왜 우리만 이렇게 애국 소비로 시장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는지 이것도 도대체 왜 자꾸만 당하면서 그냥 계속 맞으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애국 소비에 직격탄을 맞은 게 그게 다가 아니고요. 정말 최신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신기술이 녹아져 있는 삼성의 폴더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애국 소비로 당했습니다. 자, 2021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삼성의 폴더폰이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28.8%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3년 만인 24년 1분기에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5.9%로 업체 중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폴더폰을 만드는 업체가 중국에 많지 않거든요. 5위라는 건 사실상 꼴찌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자꾸만 시장을 잃어버리면 뭔가 자꾸 기업하고 같이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국 시장을 노릴 새로운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시장은 계속해서 애국 소비로 당해서 잃어버리면서 우리 안방을 내주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애국 소비가 강타한 게 그것만이 아니죠. 한국의 화장품 업계도 진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아모레 퍼시픽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5.5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외출을 하니까 다 화장을 할 거다. 그래서 매출이 다 늘어날 걸로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대와는 달리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이것도 애국 소비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중국의 내수 시장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자, 더군다나 2017년 사드 이후에 우리가 중국 시장을 고스란히 잃어버린 것도 정말 화가 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그냥 대놓고 롯데마트를 뺏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17년만 해도 롯데마트는 우리나라에 120개의 매장을 갖고 있었고 중국에 112개의 매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에서 매장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고 중국은 진짜 급격하게 늘어났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드가 없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매장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때 사드 때 우리가 이렇게 당해놓고 진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죠. 사실 두 나라 국가 간에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래를 하건 외교 관계를 맺건 상호 간의 호혜 평등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외교에서 이걸 잃어버리면 호구가 되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정말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는 다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뺏길 거 다 뺏긴 다음에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걸 그대로 놔둔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 걸 더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겠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분명히 탈중국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국내 유통망은 자칫하면 중국 손에 떨어질 판에 있고요. 제가 정말 제일 답답한 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의 아주 대표적인 산업,
플랫폼 산업이잖아요. 근데 라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게 만약에 일본에서만 장사를 하는 기업이면 그나마 좀 덜 억울할지도 몰라요. 근데 라인이라는 기업은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심지어 스페인,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에서도 영업을 하는 진짜 글로벌 플랫폼이거든요. 더군다나 글로벌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얹을 수 있느냐? AI를 얹을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온 디바이스 AI, 즉 단말기로 사용하는 AI로 결국은 더 한 단계 진화할 텐데 그때 플랫폼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 구군까지 좌우할 정도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라인을 원하는 이유, 우리가 한일 갈등이 있었을 때,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도 라인을 이렇게까지 탐내지 않았는데 지금 왜 먹으려고 그러느냐? 일본이 딱 보니까 AI의 진짜 중요한 게 플랫폼이라는 걸 깨닫고 라인을 먹으려고 지금 탐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건 뭐 일본 국내 문제다, 뭐 일본의 산업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 일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이거 호구구나. 뺏어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아, 이거 한국 정부가 이렇게 관대하니까 라인은 먹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 줄까요? 우리 정부가 강력한 항의의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일본 국내 문제라는 식으로 자꾸만 나오게 되면 결국 우리 미래 먹거리,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굉장히 크게 위협받는다고 보고요. 자,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또 미국으로 다가가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들 그리고 미래 산업들을 아낌없이 주변 국가에 다 퍼주고 나면 과연 한국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지식 한 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